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하태민 주식TV입니다. 5분 만에 주식으로 돈 벌기. 오늘은 154번째 시간. 좀 어렵습니다. 어려울 각오를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오늘 같이 공부할 종목은 매드팩터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잘 아실 건데요. 바이오주라서 특히에서는 좀 머리가 아픕니다. 공부하려면 조금 관심을 두시면서. 그래서 오늘 제 카페 아시죠? 네이버에서 하태민 검색하시면요 제 카페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 대한 각종 자료 제가 만든 것만 다 올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매드팩터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바이오주라 좀 어려우실 건데요. 자, 매드팩터는 제가 긍정적 관찰하면 좀 기대할 만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는 그냥 벡터스팁 하나입니다. 벡터스팁. 벡터스팁이 뭡니까? 이렇게 하면요, 우리 암세포 보면요, TGF 베타가 있습니다. TGF 베타. 이게 주로 식도암이라든지 위암, 대장암, 방광암, 이런데 주로 많이 분비가 됩니다. 웬만한 암세포는 다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얘들이 분비돼 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내추럴 킬러 세포나 T세포, 그래서 이 면역세포 활동을 얘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럼 뭘 하냐? 결국 TGF 베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암세포가 있으면요, 암세포 주변에 방어막을 만들까 할까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종양 미세 환경이라 그러는데요. 쉽게 말하면 암세포를 좀 껍데기를 좀 딱딱하게 만들어서 면역세포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합니다. 결국 면역세포를부터 암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게 TGF 베타입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좀 억제를 하면 이 방어막이 사라지면 암세포를 면역세포, NK 세포, T세포가 공격을 하게 있구나, 이런 기전을 가지는 겁니다. 근데 대신에 이 회사는 또 이건 암세포 말고 정상세포에서는 TGF 베타가 또 염증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상세포의 TGF 베타를 확 줄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온몸에 염증이 생기죠. 독성이 생겨서요. 이게 그래서 약 만들기가 힘듭니다. 독성 문제가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벡터스팁은 말씀드린 대로 TGF 베타의 활동을, 암세포에 있는 TGF 베타를 억제를 해서 방어막을 제거를 시켜서 암세포를 이제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을 공격하게 할 수 있다. 그런 기전입니다. 그래서 암세포 생성도 억제하고, 막도 부드럽게, 딱딱한 걸 부드럽게 만들어서 공격할 수 있게. 근데 이 벡터스팁도 이 단점이 뭐냐면요, 이 벡터스팁이 TGF 베타를, 좀 전에 말씀드렸던 TGF 베타를 이 완화를 시킨다 하더라도 원래 있는 암세포 자체를 줄이지는 못합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단점이죠. 그래서 우리 TGF 베타 치료들이 근본적으로 약이 잘 안 만들어진 게 뭐냐면 암세포 자체를 줄일 수는 없고 또 독성 문제가 있고 이래서 약이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영리하게도 그래서 암세포 자체의 그 방어막을 없애주기 때문에 나는 병용에만 쓰일게요, 이렇게 아예 방향을 잡아버린 거죠, 매드팩터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원래의 항암제가 있으면 이 항암제들이 이 방어막 때문에 못 들어갔었는데요, 방어막을 없애주면 기존의 항암제가 공격을 쉽게 하겠네요. 그래서 기존의 항암제랑 같이 쓸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병용 임상을 합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요 AACR이죠, 미국 암학회 췌장암, 오니바이드와 병용 임상, 요게 좀 주목할 거고요. 제일 중요한 6월입니다. ASCO에서 대장암, 키트루다와 진행성 대장암에 대해서 병용 임상 결과 요 발표하는 게 있고요. 비소세포 폐암, 요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6월, 9월, 11월 요게 올해 상당히 주목할 부분이다. 원래 정도 발표하면요, 결과가 좋으면 기술 이전 계약이 될 수도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4월, 6월 거는 자세히 보고요. 우선 9월에 하는 ESMO 유럽 종양학회라고 하죠. European Society of Medical Oncology. 네. 그래서 온콜로지가 종양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비소세포 난스몰셀 폐암은요 대부분이 작습니다. 난스몰셀입니다. 그래서 키트루다하고 병력 임상한 거. 그래서 키트루다하고 그래서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입니다. 1차 치료제로 키트루다가 있는데요. 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SITC가 미국 면역항암학회라는데 Society for Immunotherapy Cancer. 네, 여기도 비소체. 요거는 뭐냐? 임펜지하고 병용입니다. 앞에는 키트루다하고 병용인데요. 밑에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자, AACR 4월에 AACR에 4월 9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리는데요. 여기는 뭐 그렇게 당장 우리가 주목할 건 없습니다. 당장 크게 주목할 건 없는데 내용을 한번 보면요. 네, 오니바이드 기존에 있는 약물이죠. 그래서 췌장암에 대해서 임상하고 있는데요. 전 임상에 요거는 앞으로 이제 희귀 의약품 지정 올판 드러그 데지그네이션이죠. 네, 그거 요거 우리 췌장암 결과 발표하고요. 베그2라고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3중 음성 유방암이요. 호르몬 수용체 유방암도 있고요. 허투 양성 유방암도 있고요. 유방암이 한 3가지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3중 음성 유방암입니다. 요게 조금 생명에도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 베그2라는 요것들이 요거를 또 무력화시키면 억제를 하면 네, 전이나 재발되는 걸 막을 수 있다. 요런 겁니다. 그래서 암세포에 베그2가 많이 나오는데요. 얘를 가지고 있으면 암을 네, 전이나 재발하는 진단 키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머피쉬하면 상당히 큰 회사죠. 서머피쉬하고 네, 진단 키트 만드는 거 하고 있고요. 암 전이 예발 진단 키트는 세계적으로 없다 하는 거. 두 번째는 항체 치료제도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 베그2를 억제를 하면 암이 전이되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다. 이런 것들. 아직은 이제 초기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다크1이라고 해서 이건 자궁경부암 하면서 이제 또 우리 메드팩토가 발굴한 건데요. 그래서 얘도 억제를 하면 네, 암을 전이시키거나 성장과 폐전이를 막을 수 있다. 뭐 그런 겁니다. 이번에 4월에 발표하는데요. 아직은 뭐 연구 단계 전임상 단계라서요. 6월에 발표되는 ASCO 요게 중요합니다. 요거 ASCO. 미국 암학회죠. 클리니컬 온콜로지 클리니컬이니까 요거는 좀 임상이죠. 요거는 좀 실질적이라 봐야 되겠죠. 좀 학문적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좀 더 우리 현실적인 겁니다. 학문적이라기보다는요. 자,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행성 대장암 환자 중에서 키트루다에 반응하지 않자. 키트루다가 뭐냐면요.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암을 보면요. 이 키트루다는 게 우리가 암세포에는요. PD-1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PD-L1이 있고요. 자, 면역세포 T세포에는요. PD-1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 둘이가 결합을 하면 네, 우리 면역 회피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 암세포가 얘랑 결합을 해가지고요. 면역세포들이 T세포나 NK세포 공격을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얘를 못 만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PD-1을 네, 억제를 하는 게 키트루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억제하려면 PD-1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반응하면 네, 진행성 대장암 중에 MSS형이 한 86%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얘들에 대해서는 별 키트루다가 반응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높이려고 하는 게 벡토서틱과 같이 한번 써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 암 면역학회에서 해봤더니 키트루다 혼자 쓴 것보다 홀랐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 6월에 하는 ASCO는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그럼 키트루다하고 지금 한 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건 이제 여러 개인데요. 우선 핵심은 우리가 면역 관문 억제제라는 게 한문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원래는요, 이뮨 체크 포인트, 네, 체크 포인트를 그냥 한문으로 그냥 옮겨버린 거죠. 결국은 좀 전에 말씀드린 PD-1을 억제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트루다가 대표적이고요. 그래서 지금 키트루다가 문제는 잘 안 들어서 문제거든요. 그래서 약값은 비싸서 잘 안 되니까 어떻게 좀 반응을 높일 수 없을까? 지금 전 세계 병용 이상이 한 1,500건 벌어지는데 그 중에 MSD가 개발사의 MSD가 무상으로 제공해 중에 한 150건. 그래서 매드팩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한 150건 정도 꽤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약값만 해도 뭐 100억이 넘게 막 돈이 드니까요. 약을 무상으로 공급받고 있다. 그래서 2018년 7월에는 대장암, 지금 하고 있는 대장암에 대해서 계약 맺었고요. 작년 5월에는 비소세포폐암에도 맺었습니다. 그래서 MSD가 이렇게 할 정도면 나름 매드팩토가 뭐 하는 게 벡터스티비 하는 게 뭔가 기대가 되니까 계속 2개나 계약을 했지 않겠습니까? 밑에 흑색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비소세포폐암은 1차 치료제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죠. 1차 치료제라는 것은 2차 치료제로 하면요. 1차 치료제로 안 듣는 사람, 내성이 생긴 사람이라서요. 참 어렵습니다. 근데 1차 치료제로 하면 아직 약 치료를 안 받은 사람이니까 뭐 해도 금방금방 성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키트루다는 PD-1을 억제하는 거라서요. 이 발현율이 50% 이상인 환자에 대해서는 비소세포폐암 환자 중에 PD-1 발현율이 50% 충분히 발현된 거에 대해서는 1차 치료제로 직영을 받아가지고 의료보험이 됩니다. 그런데 50% 미만인 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1%부터 49%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좀 높일 방법이 없냐? 여기에 위해서 여기서 이제 벡터스팁을 같이 한번 써보자 하는 거죠. 지금 임상 이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작년 8월에 식약처에서 임상 이상 승인해서 연말에 첫 환자 투약 개시했습니다. 약을 24개월 줘야 되니까요. 오래 걸리겠죠. 앞으로 한 3, 4년 걸릴 겁니다. 결과가 나오려면. 자, 어떤 비소세포폐암의 1차 치료제 목적으로 지금 임상을 하고 있고요. 병용 임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진행성 대장암입니다. 진행성 대장암은 그래서 진행암 대장암 중 대부분이 그 MSS형입니다. MSS형인데 여기는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객관적 반응률이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 반응률이라는 거는요.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든지 30% 감소, 이상 감소할 때가 우리가 객관적 반응률입니다. 근데 감소 이게 아마 기간이 2달인가 그럴 겁니다. 2달 안에 30% 감소하면. 그래서 문제는 그 다음에 리바운드 현상이 문제긴 한데 어쨌거나 30% 감소하는 거는 제로입니다. 반응을 안 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MSS형에다가도 벡터스팁과 같이 좀 써보면 어떻겠느냐 했더니요. 객관적 반응률이 16% 나왔습니다. 그럼 아이고 0%에 16%가 큰가요? 크죠. 암은 기본적으로 지금 치료약이 없다는 개념의 출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보성만 보여도 충분히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두 핵심입니다. 진행성 대장암하고 비세포폐암의 1차 치료제 목적으로 해서 이 2개로 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흑색종 대상 했었어요. 흑색종이라 우리 멜라닌이 암세포화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 1월에 연구자 주도 임상 계약 이거는 뭐냐면요. 그야말로 학문적 연구입니다.
그래서 임상 들어가기 전에 맛보기 학문적으로 좀 해보고 여기서 조짐이 보이면 임상 들어가는 겁니다. 흑색 정도 네 마찬가지로 벡토스틱과 같이 병용으로 써보는 걸로 이 키트로다가 하고 있다. 그래서 제법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임핀지 아이고 머리 아픕니다 하시는데요. 그러지 마십시오. 처음에 모르는 대로 넘어가시고 자꾸 들어보면 읽어보시면 압니다. 임핀지는 뭐냐면 아까 뭐라 그랬죠? 암세포에는 뭐가 있죠? PD-L1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면역세포는 네, PD-1이라 그랬죠. 자, 여기 PD-L1을 억제하는 게 네, PD-L1을 억제하는 게 임핀지, 디센트릭 이런 면역, 이것도 면역 관문 억제제입니다. 면역 항암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임핀지, 네, 티센트릭 이런 것들이 이쪽에 해당하고요. 네, PD-1 억제하는 게 키트루다 이런 것들이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 임핀지를 개발한 아스트라제네카 똑같습니다. 약이 잘 안 들어서 여도 뭐 좀 섞어 가지고 좀 잘 되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스트라제네카랑 공동 임상 계약을 맺어서 네, 약을 공짜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PD-L1이 요게 발현이 많이 되면 당연히 임핀지가 유리할 건데 이게 발현이 안 된 것들이 이게 문제죠. 그래서 그게 발현이 안 된 환자들 대상으로 비소세포 2차 치료 목표입니다. 2차. 그래서 작년 11월에 대한 면역항암제 면역학회에서 보면 PD-L 발현율이 25% 이상 낮은 것들 했는데 단독 투여보다는 상당히 높은 걸로 결과가 나왔다. 무진행 생존 기간이라는 거는요. 암세포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진행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임핀지와 병용 임상, 그래서 이 병용 임상이 효과가 나타나면 이것도 상당히 큰 가치가 됩니다. 신약 개발에 거의 버금가는. 그 외에 보면요, 또 벡토스팁하고 네, 파클리탁셀 기존에 있는 화학항암제죠. 파클리탁셀하고 네, 요것도 2018년 1월부터 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이성 위선암. 전이성 위선암 좀 흔한데요. 흔하지만 아주 독한 위암이 되겠습니다. 나름 좀 악성입니다. 2차 치료제로 임상하고 있다. 이것도 우수한 결과를 보여서 희귀의약품 지정도 받았다 하는 거고요. 복잡하시죠. 네, 그래서 어쨌거나 벡토스팁은요. 기존에 있는 항암제랑 이렇게 쓰면 덕을 보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거라서 이 병용 임상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글리백, 요거는 들어보셨죠? 글리백은요, 글리백하고 하는 건 데스모이드형 섬유종이라고 했어요. 요거는 이제 팔다리에 막 그 종양이 막 생겨가지고요 죽고 하는 건데 이거 굉장히 희귀합니다. 희귀해서 미국에서 연간 한 1000명 정도밖에 발생 안 한다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네. 글리백하고 한 것보다는 병용하니까 낫더라. 그래서 요런 것도 이제 희귀의약품, 올판 드러그 데지그네이션 되겠죠. 요것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네, 병용 임상을 집중적으로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지난번에 전환사채하고 해서 1000억을 확보를 했는데요. 그 바이오 회사는요, 1000억 이렇게 연구개발비 확보하는 게 호재로 작용합니다. 일단 요거 하나 아쉽죠. 100% 무상제 내놓 좀 안 했으면 좋을 건데 괜히 100% 무상이가 자본금을 늘려가지고 요건 조금 아쉽죠. 결론들 실적은 뭐 볼 거 없습니다. 바이오는 실적은 볼 거 없고요. 얼마나 이런 파이프라인 지금 진행되는 상황들 네,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네, 결국 핵심은 이 회사는 벡토스팁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이 벡토스팁이 결국 암세포에 방어막 역할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못하게 만들어서 기존의 항암제가 공격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병용의 역할, 보조의 역할을 한다. 근데 이 역할 말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병용 임상 결과도 이게 되기만 하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신약 개발에 버금간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매드팩토는 2021년은 상당히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6월에 ASCO가 상당히 주목할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동안 주가 충분히 하락했는데 최근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기관들 매수가 매드팩토가요. 최근에 기관들이 이 부분에 샀고 이 부분에 샀네요. 그래서 이때 올라갈 때 기관에 사고 기관 매수가 본격. 그래서 이 종목은요. 이런 종목들은 기관 동향 항상 편성할 필요 있다. 매드팩토는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그 바이오 중에 매력도는 거의 최상위권입니다. 1군에 속한다 하는 걸. 그래서 바이오 중에 매력도는 1군이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기관 동향을 내가 편성하는 매매를 한다. 그래서 바이오가 돌아서면요. 제일 먼저 공략할 1군에 속한다. 기억하시고. 다만, 자, 좀 주목하실 게 있는데, 이 종목 보면 바이오 전반인데요. 자, 작년 7월 2일 날, 이날이 SK 바이오팜 상장입니다. 상장일입니다. 그 전에 며칠 쭉 빠졌죠. 그 상장일 전날은 바이오주들이 다 빠졌어요. 상당히. 이날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다 빠졌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SK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또 상장되지 않습니까? SK 바이오 사이언스죠. 사이언스가 상장되면요. 왜 그 전에 되면 이런 바이오주들 좀 시가총액 큰 종목이 밀리냐 하면 새로운 신규 상장주 사기 위해서 좀 룸을 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팔고 셀트리온도 팔고 좀 팔아가지고 SK 바이오사를 편입을 해야 되니까 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 주 목요일 날 3월 18일 날 상장이니까요. 이번 주 전반은 조금 바이오주 전반이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좀 약세일 수도 있다. 이건 염두에 좀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기관이 가장 많이 사는 바이오주이기 때문에 바이오주 공략에는 1군으로 생각하시고, 다만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장을 앞두고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장 후에 강세를 볼 수 있다. 이것도 단기적으로 염두에 두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154번째 시간 매드팩도 조금 어려우셨지만 공부를 했고요. 저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항상 제가 조언드리지만 제 카페 꼭 늘 활용하셔가지고 5분만 시간 내셔서 뭐 하는 회사인지 꼭 알고 주식 투자에 임하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